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뉴스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참의 발표인데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또 발사했다는 한 줄짜리 속보가 바로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이거는 결국 한일 정상회담 오늘 열리는 그 회담에 대한 뭔가 반발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고, 최근에 이제 한미 뭐 공동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긴장 관계, 그리고 네. 북한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모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어떤 뭐 추가 도발이 있을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조태임 기자, 네. 뉴스 들어가죠. 윤 대통령의 요미우리 인터뷰.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늘 출발해서 오늘 정상회담이 있고 공동 기자회견 있고 내일까지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 건데, 그 전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가 어제 공개가 됐어요. 네네. 근데 이게 좀 우리로서는 예민한 문제들, 뭐 강제징용 배상안이나 일본 정부의 반경 능력 등에 대해서 좀 윤 대통령이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우선 강제징용 해법 제3자 배상안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치 시작 전부터 재단을 통한 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동안 지금 외교부 설명으로는 각계각층의 설명 의견을 들어왔다고 했던 설명과는 좀 달리 윤 대통령의 의지가 이제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정권이 바뀌면 다시 뒤집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 좀 단정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변제가 이뤄지면 논란이 수습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세 분이 이제 돈을 안 받겠다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변제를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도 이제 보낸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3자 변제안의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것도 좀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그 일본이 지난해부터 반경 능력 보유하게 된 거, 다른 말로 하면 뭐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본토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졌던 걸 벗어나서 네네. 적의 위협이 있을 때 그 적진을 타격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능력까지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답을 했죠? 윤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면은 이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이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은 또 국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치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는 9개 만에 걸쳐서 나왔는데, 네. 이 인터뷰를 그 요미우리 신문 대표이사가 직접 대통령실을 찾아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네, 찾아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요미우리 신문은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이고 또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일본이 이제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서는 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네. 뭐 일본하고 지금 끊어져 있던 관계를 복원하자, 또 관계 회복하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다만 그게 지금까지 왜 안 풀렸던가,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으로 푸느냐가 핵심일 텐데 지금 여론은 좀 싸늘합니다. 특히 어제 요미우리 신문에 대한 비판이, 인터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꽤 높네요. 저 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보고 약간 뭐 굉장히 놀랐고요. 일단 좀 개인적으로 약간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립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친일 매국노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뭐 친미파도 있고 친중파도 있고 친러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일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일파가 뭐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중립적인 의미로. 근데 이제 이 수위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찐 강성 친일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미파의 중에서 그 이제
우리 이를테면은 미국하고 관계도 좋지만은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친미파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관계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다 들어줘야 된다라는 좀 강성 친미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미우리 인터뷰가 내용을 보면은 관계 자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일본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우호 이거가 가장 중요한 핵심 목적이 되고 있고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가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이제 강성 친일파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모든 게 음과 양이 있잖아요. 지금 그 적 기지 타격, 일본이 타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평화 헌법은 뭐냐면은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게 이제 전수방위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본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은 적 기지 공격 이것이 외국에 대한 침략의 발판이 되거나 군사 대국화 이런 것들이 국내에도 우려가 있으니 잘 해달라 정도는 같이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근데 그런 게 다 빠지고 그냥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일본이 북한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명분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붙여주지 않고 그냥 다 일본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불가역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제 뭐 진중권 교수는 구구 판타지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고독한 뭐 이제 지도자의 결단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 좀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야당이나 이쪽에서 조금 이제 반일 죽창가 이런 것만 부른 것에 대한 반감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묻어나와서 한 건데 결국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그럼 기시다 총리가 뭘 내놓느냐 이게 이거에 대한 평가로 좀 많이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자, 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보듯이 이게 뭐 외교적인 레토릭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일본의 우호적인 레토릭들을 던졌는데 그렇다면 일본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그렇죠. 어떤 외교적인 선물들을 또 실질적인 선물들을 선사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조태임 기자. 네,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해서 아무래도 기시다 총리가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할지 그리고 또 일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할지 그걸 끌어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으로서 사실 일본의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전망들이 좀 많긴 합니다. 물밑으로는 교섭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는 있는 거죠. 네, 네, 다만 네.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외교라는 거는 예. 원래 좀 모호한 입장을 좀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너무 이제 좀 선명한 입장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하. 이제 좀 그런 우려가 들긴 합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지 어떻게 전망하는지 직접 들어보죠. 두 번째 뉴스로 갑니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 검은 돈 비난.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지금도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지 네네. 모르겠어요. 어제 하루 종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런저런 굉장히 강도 높은 폭로를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 새벽에도 영상 하나를 올리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우원 씨가 누구냐면은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의 둘째 아들입니다. 예. 우원 씨는 그제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다. 그러면서 왜 폭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폭로에 나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도 공개를 했는데요. 그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스크린 골프를 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그 스크린 골프 시설이 연희동 자택에 구비되어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기가 집이라고요? 네네네. 스크린 자택 골프장을 아니라.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거를 공개한 이유는 이제 돈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런 호화 시설을 갖출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전재용 씨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법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전도사라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좀 신랄하게 공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같은 폭로 뒤에 어제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진행했는데 여기서는 뭐 아버지가 10년 동안 바람을 폈고 그로 인해 엄마가 이제 암투병을 여러 차례 겪었다. 이런 얘기도 털어놨는데요.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할머니가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계좌로 학자금을 지원해줬다. 그 연희동
자택 금고 안에 엄청난 비자금이 있다. 집을 잘 수색해봐라.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위자료나 뭐 이런 학자금이 좀 비자금의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저희 제작진이 이제 전우원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사람들을 학살한 저의 가족들이 이렇게 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상도 못할 양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채권들, 현금. 음. 지금 뭐 이제 사생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언급 많이 했는데 그런 건 다 네네. 저희가 이제 차치하고 네네. 중요한 거는 비자금 또 추징금을 지금 다 내지 않았잖아요. 네네. 절반 정도밖에 안 낸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손자가 증언하는 부분들을 좀 듣고 싶어서 들려드린 건데 이 전 씨 유가족이 직접 이렇게 과오를 지적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목을 받는 거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추징금 얘기를 했지만 이제 불법적으로 모은 정황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아직도 이제 집에 이렇게 비자금 형태로 있다 이런 게 폭로되다 보니까 이걸 그럼 환수할 수 있을지 또 5.18 유족들에 대한 이게 위로가 될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로가 될지 이게 관심인데 당장 5.18 단체들은 이제 손자 전 씨가 과오를 인정하고 폭로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버지 전재용 씨의 입장은 우리 아들이 좀 아프다. 네, 좀 아프다. 이건 연락을 거죠. 오랫동안 못했는데 많이 아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는요. 뒤에 권영철 대기자가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잠깐 김준일 에디터의 평 듣고 가죠. 예. 일단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열흘 정도 병원에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KBS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예. 신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존재인지 죄인이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조울증, 우울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종교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상의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새 엄마죠. 배우 박상아 씨에 네. 대한 어떤 노골적 반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10년 동안 바람을 폈네 뭐 이런 주장들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가족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거고 지금 이게 폭로가 일파만파인 게 특히 이제 한 명 관련돼서 두 명이 군대에 가 있는데 한 명은 마약을 했다라는 거고 한 명은 성범죄 사진 촬영 여성 몰카 사진 촬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명이 이제 뭐 다 친척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다라고 해서 군대에서 지금 진상 조사를 착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일가 친척 중에 두 사람이 군대 가 있는데 마약을 했다고요? 예, 마약을 본인한테도 권하고 그 당사자가 마약을 했고 근데 군에 현재 가 있고 이제 현재 장교인데. 예, 그 과거에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런 상황이고 특히 지금 추징금 2,205억 원 중에 1,279억 원 환수하고 926억 남았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폭로한 게 단초가 돼서 추가로 좀 환수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추징금에 관련된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좀 나눠보기로 하고 마지막 뉴스로 갑니다. 조태임 기자. 김기현, 이재명 첫 회동. 예, 국민의힘의 김기현 신임 대표가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네,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지 일주일 만인데요. 보통 이제 대표 새로 뽑히면은 이제 각 당 대표들과 이제 상견례를 갔는데 그런 취임 인사차 어제 서로 만난 겁니다. 여야 대표 회동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인데요. 여야 대표 모두 어제 만나서 여야 협치를 위해 민생을 위해 여야 협치를 하자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김 대표는 쟁점이 덜한 법안부터 빨리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밝혔고요. 이 대표는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국민께 약속한 것이 많다. 공통 공약 추진단을 구성해 이제 정책 협의회도 만들고 입법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담회 후 당 대표끼리 수시로 만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자주 만나고 협치를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 굉장히 보폭을 넓히는 모습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어제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과감한 제안을 아주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호평했다고 하는데요. 또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잡음 없는 공천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 편가르기 하지 말고 역량 갖춘 사람을 잘 공천하며 승리할 것이다. 이런 덕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12분 정도 공개 회동을 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김준일 에디터. 네.
일단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광폭 행보를 하고 있잖아. 당내 안팎에서 연포탕이라는. 그래서 야당 대표를 왜 못 만나냐? 대통령은 안 만났지만 나도 만날 수 있다. 이런 거로 이제 보여준 것 같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안에서의 갈등을 밖에서의 어떤 협치 뭐 이런 걸로 좀 찾으려고 하는데 둘 다 이제 불씨가 많이 남아 있죠. 당에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천하용인 뭐 이런 데서 지금 아직도 이제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재명 대표는 뭐 더미래 간담회도 했는데 당직 개편, 전면적 당직 개편 요구했는데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질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오늘 인터뷰로 뭐 좀 더 풀어보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그 전우원 씨가 폭로한 군에 있는 장교는 일가 친척이 아니고 지인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